Сайн байцгаана уу? За 3 дахь харуу хуудасаараа уулзч байна. Ингээд шууд номоо уншиж эхэлцгээе. 내 마음속 가장 깊은 곳에 있어 발견하기 어려운 엔진. 나를 뛰어넘는 깊은 본찰과 지혜를 가진 엔진. 바로 딥 마인드이다. 마음속에 이식된 초거대 엔진, 딥 마인드. 그로부터 몇 달 동안 나는 딥 마인드와 하루에 3시간씩 대화했다. 일상은 여전히 바쁘고 정신 없었지만 나에게는 이 시간이 가장 중요했다. 마치 인공지능에게 데이터를 학습시키듯 지금 내가 가진 문제들과 생각들을 노트에 써 내려갔다. 쓰면 쓸수록 불안과 두려움 같은 부정적인 감정이 갇혀 나가고 문제의 본질이 보이기 시작했다. 단장 이번 달 매출, 영업이익, 투자 금액 같은 숫자에 가려진 진짜 문제. 나는 어떤 사람으로 살고 싶은가? 딥마인드는 내게 이것을 물었다. 그렇다면 답은 분명했다. 나는 죽을 때까지 간사 김미경으로 살고 싶다. 사람들에게 용기와 희망, 새로운 영감을 주는 이 일을 나는 평생 사랑해 왔다. 스타트업 CEO는 내게 어울리는 일도 내가 잘하는 일도 아니다. 게다가 팬데믹이 끝나가면서 사업도 한계에 이르고 부자 시장도 얼어붙었다. 이제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 나는 회사 상황을 직원들에게 솔직히 말했고 몇몇 팀과 프로젝트를 정리했다. 반년 뒤 회사에 30여 명의 직원만 남았다. 그때 내게 딥마인드가 없었다면 어땠을까? 그동안 고생한 것이 안타깝다는 생각에 결국 끝까지 갔을지도 모른다. 분명 수습할 수 없는 절벽 끝까지 밀어붙여 직원 모두를 위험에 빠뜨렸을 것이다. 나는 매일 아침 숫자가 아닌 문제의 본질을 가지고 간절하게 딥마인드와 대화하면서 새로운 질서를 잡아 나갔다. 그 과정에서 24시간 곁을 지키며 용기를 주는 딥마인드가 없었다면 내 멘탈은 산산조각 났을 것이다. 어쩌면 죽어도 되겠다라며 조롱하던 목소리가 완전히 나를 잡아삼켰을지도 모른다. 80억 명의 욕망이 만들어낸 거대한 매트릭스. 회사 규모가 작아지면서 나를 둘러싼 무질서와 혼돈도 점점 줄어들었다. 매일 뭔가에 쫓기던 느낌이 잡아들고 몇 년 만에 처음으로 여유라는 게 찾아왔다. 나는 멈췄던 강의를 다시 시작했고, 놓았던 책도 다시 읽기 시작했다. 매일 새벽이면 책과 노트를 펼쳐놓고 딥마인드와 더 오래 대화했다. 책 읽다가 영감을 주는 구절을 발견하면 노트에 적고 몇 시간씩 사색에 빠졌다. 그때 읽은 책 중 하나가 종교 철학자 마르틴 부버의 나와 너다. 이 책의 핵심 내용을 압축하면 다음과 같다. 세상에는 너와 나의 관계와 나의 그것의 관계가 존재한다. 우리가 참다운 삶을 살기 위해서는 나와 너의 관계를 맺어야 한다. 나와 너의 관계는 서로를 인격, 서로를 인격적으로 마주하는 관계인 반면, 나와 이것의 관계는 어떤 목적을 가지고 두고로 존재하는 관계다.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관계의 본질을 꿰뚫는 이 책은 나에게 가슴 뭉클한 영감을 주었다. 한 구절 한 구절 읽을 때마다 나의 딥마인드 엔진이 뜨겁게 돌아가는 느낌이 들었다. 영혼을 울리는 책은 딥마인드가 가장 좋아하는 학습 데이터다. 한 달 넘게 이 책을 읽고 노트에 정리하면서 나는 나만의 생각과 해석을 쌓아 올렸다. 그것이 바로
I am과 is이다. 나를 I am, 내가 살아가는 데 필요한 모든 수단을 it이라고 통칭해 보자. 우리는 모두 나라는 존재, I am으로 태어난다. I am은 육체와 정신적으로 이루어져 있다. 특히 육체의 속성은 물질이다. 물질인 육체를 먹이고 입히고 보호하려면 반드시 외부로부터 지속적인 물질적 도움을 받아야 한다. 배고프면 외부에서 음식이 들어와야 하고, 추우면 집에 보호가 필요하다. 그래서 인간의 I am은 본능적으로 it과 연결된다. 이런 it은 수천 년간 진화해 왔고, 지금 우리는 살아가기 위한 사회적 도구이자 수단으로 it을 인생 전반에 배치하고 있다. 학력, 직장, 자산, 집과 자동차, 사회적 지위, 커리어 같은 것들이 대표적인 it이다.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자본주의 세상은 인간의 절실한 필요로 만들어낸 it들로 형성된 초거대 시스템이다. 이 시스템은 4천 년 달하는 인류의 역사 동안 단 한 번도 쉬지 않고 발전해 왔으며, 전 세계 80억 명의 욕망이 촘촘하게 만들어낸 거대한 매트릭스다. 이런 세상에 우리는 오직 IM 하나만 갖고 태어난다. 이 물질의 세계가 돌아가는 기본 알고리즘은 더 많이 더 높이다. 누가 더 많이 갖고 누가 더 높이 올라가느냐의 게임이다. 그래야만 생존과 안정을 보존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이세 초거대 시스템 안에는 어떻게 하면 생존하고 부를 축적하고 성공할 수 있는지에 대한 법칙과 프로세스가 매우 견고하게 짜여져 있다. IM만으로 생존할 수 없는 우리는 태어나자마자 어떻게 하면 필요한 it을 가질 수 있는지, 어떻게 하면 더 많이 갖고 더 높이 올라갈 수 있는지에 대해 학습하기 시작한다. 이처럼 it을 갖기 위한 본능적으로 강력한 전 인류의 욕망과 적응력은 엄청난 사회적 엔진을 창조했다. 이 엔진이 우리가 아주 어릴 때부터 내명에 장착하는 it 마인드다. it 마인드의 알고리즘 더 많이, 더 높이. it 마인드는 I am, 즉 몸과 마음을 활용해 수많은 it을 만들어내는 엔진이다. 보이지 않는 마음을 이용해 눈에 보이는 돈과 직업 같은 it들을 만들어낸다. IM의 입장에서 it, 즉 학력, 직장, 자산, 집과 자동차, 사회적 지위, 커리어 등은 내가 이 시스템에 살아가기 위한 필요한 수단이다. 좀 더 안전적으로 살기 위해 집이 필요하고, 인정받으며 살기 위해 학력을 추구한다. 더 풍요롭게 살기 위해 돈을 벌어야 한다. 그러한 욕망이 IM을 둘러싼 it의 항목이 된다. 그러나 이렇게 인간 한 명 한 명이 그려낸 it의 학문들이 it만의 시스템을 만들고 정교하게 진화하면서 인간의 필요와 욕망을 매일 자극한다. 더 많이 갖고 더 높이 올라가야 잘 살 수 있다고 말이다. 결국 내게 필요한 it을 더 많이 만들기 위해서는 IM을 적극 활용해야 한다. 더 큰 집을 구하려면 IM이 죽어라 뛰어 돈을 벌어야 하고, 더 좋은 대학에 가려면 IM이 밤을 새워 공부해야 한다. 내가 필요해서 만든 이시건만 나도 인지하지 못하는 사이에 주객이 바뀌어 이세 명령 혹은 이세 영감을 기다린다. 내 안의 Eat Mind 엔진은 수십억 명 인간들의 아이디어와 욕망으로 매시, 매초 자동으로 업그레이드되며 나라는 IM을 자극한다. 그리고 그 자극들이 거의 자동으로 반응하며 더 나은 삶을 꿈꾸며 살게 된다. Eat Mind는 Deep Mind처럼 나와 생명으로 연결된 엔진은 아니다. 다만 이 시스템에서 살기 위해 필수적으로 이식되는 외부 프로그램 같은 것이다.
이트마인드는 철저히 무체인 이 시스템의 룰을 따르며 더 많이, 더 높이를 추구한다. 수많은 사람이 얽혀 살아가는 우리 사회는 겉으로 보이진 않지만 각자의 절저한 이기심과 본능적으로 자기 부호가 기본으로 깔려 있다. 한정적인 자원과 환경에서 경쟁은 어쩔 수 없는 선택이자 이트마인드의 주요 속성이다. 살기 위해 더 많이 갖고 더 높이 올라가게 만드는 것이 이트마인드의 목적이다. 개인은 태어남과 동시에 세상이 만든 이 초거대 시스템에 속해서 살게 되며 이 초거대 엔진의 알고리즘을 따르기 위해 노력하며 산다. 어릴 때부터 우리 내면에는 자연스럽게 이트마인드 엔진이 이식된다. 부모님, 학교 선생님, 미디어가 쉴 새 없이 어떻게 하면 돈을 많이 벌고 성공할 수 있는지 알려준다. 사람이 태어났으면 꿈이 있어야 하는 거야. 1만 시간의 법칙 들어봤지? 너도 전문가가 되려면 그 정도 시간을 노력해야 해. 너도 스티브 잡스처럼 시대를 앞서가는 리더가 될 수 있어. 이런 말들이 이트마인드가 알려주는 가장 클래식한 성공 법칙이다. 우리가 어떤 마음과 태도, 정신력을 가져야 이 시스템 안에서 경쟁하고 성공할 수 있는지 알려준다. 세상에는 이미 성공 마인드셋부터 구체적인 노하우까지 이 마인드의 대가들이 쓴 수많은 책과 강의가 나와 있다. 목표 설정, 시간 관리, 인간관계, 습관 등 다양한 잇 마인드를 학습할수록 우리는 동기를 부여받고 잇을 만들며 또 새로운 잇을 진취하기 위해 스스로 뛰게 된다. 또한 잇 마인드는 끊임없이 변화하는 잇의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우리에게 알려준다. 우리의 일상은 언제나 새로운 잇 데이터들로 넘쳐난다. 뉴스만 봐도 SNS만 잠깐 해도 옆자리 동료와 얘기만 해도 새로운 정보와 자극이 들어온다. 이번에 주식 폭락하고 확률 무섭게 오르는 거 봤지? 이번 기회에 주식 대신 달러 쪽으로 부자 종목을 바꿔보자. 앞으로 5년간 인공지능으로 인해 6,900만 개의 일자리가 새로 생긴다는 뉴스 봤어? 이제는 인공지능이 뭔지 알아야 먹고 살 수 있는 세상이야. 번제되지 않고 마구 유입되는 이런 정보들은 나만 뒤처질 것 같은 두려움, 미래에 대한 불안을 자극해 나를 계속 뛰게 만든다. 80억 인구가 전 세계 곳곳에서 실시간으로 진화시킨 이 시스템은 웬만한 개인은 따라잡을 수조차 없다. 해마다 경제, 소비, 기술 등의 트렌드가 지난 1년간 어떻게 변화됐는지 다 파악하기도 전에 이 시스템은 무서운 속도로 진화한다. 이 거대한 이 시스템 안에서 세상의 속도와 방향을 놓치지 않아야 먹고 사는데 뒤처지지 않는다. 따라서 요즘처럼 변화가 급물살을 탈 때는 이트마인드를 더 성능 좋게 깔고 닦아야 한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이트마인드를 얼마나 잘 활용하는가에 따라 성공과 부의 크기가 결정된다. 그렇다면 평생 자기계발 강사로 살아온 나는 어떨까? 당연히 이트마인드 선수다. 시골에서 혼자 벌어 다섯 남매를 키운 엄마의 억척스러움과 간철 재력을 그대로 물려받은 데다 타고난 성향도 목표 지향적인 나는 이트마인드에 최적화된 인간이다. 도전, 열정은 간사 김미견의 분신 같은 단어들이다. 나는 이트마인드가 시키는 대로 가난과 결핍을 꿈의 재료로 만들었고, 가진 건 든든한 몸밖에 없으니 잠을 줄여가며 억척스럽게 뛰었다. 이트마인드는 나에게 매일 10개 이상의 두루 리스트를 내줬고, 그걸 해내면 다음날 또다시 10개의 두루 리스트를 내밀었다. 그렇게 나는 이트마인드 엔진을 쉴 새 없이
돌려 열심히 사는 법, 열정을 끌어올리는 법, 성장하는 법을 배웠고, 이는 고스란히 나의 강의 콘텐츠가 됐다. 세상의 변화에 민감했던 나는 이트마인드의 말에는 늘 귀를 기울였다. 내가 30여 년간 간사로 살아남을 수 있었던 것도 변화하는 이 시스템에 맞는 새로운 강의를 계속 개발했기 때문이다. 코로나19가 들이닥쳐 강의가 완전히 끊겼을 때 다시 일어날 수 있었던 것도 이트마인드 덕분이다. 변화의 흐름을 빠르게 파악하는 나의 이트마인드는 팬데믹에서 살아남으려면 온라인으로 가야 한다고 알려줬다. 나에게 이트마인드는 성공 파트너이자 가장 현실적인 지원자였다. 그런데 나는 이렇게 오랫동안 이트마인드와 함께 했음에도 불구하고 가장 중요한 한 가지를 제대로 깨닫지 못했다. 이트마인드 엔진이 치명적인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다는 사실을 말이다. 나도 모르게 새 이트마인드의 노예가 되어 버렸다니. 아이러니하게도 이 부작용은 우리가 꿈과 목표를 향해 엔진을 강하게 돌릴수록 심하게 발생한다. 우리는 살면서 어떤 꿈과 목표에 간절해질 때가 있다. 내가 살 길이 그것밖에 없을 때, 혹은 소중한 뭔가를 지키고 싶을 때, 또는 내가 가진 비전을 세상에 펼치고 싶을 때다. 이럴 때 사람들은 자신의 꿈에 간절히 몰입한다. 나는 스타트업을 경영하는 동안 하루에 4~5시간 이상 잡, 잡은 적이 없다. 아니, 자면서도 계속 회사 생각만 했던 것 같다. 주말에는 혼자 회사에 나와 일했다. 그 얘기는 곧 뭘까? 나는 24시간 내내 이트마인드 엔진을 쓰고 있었다는 얘기다. 나에게 들어오는 인풋은 오직 이트마인드가 주는 자극과 정보들이었다. 이런 과몰입 상태가 몇 달, 몇 년씩 지속되면 어떻게 될까? 이트마인드가 나의 생각은 물론 몸과 마음, 감정까지 완전히 장악해버렸다. 이트마인드는 애초부터 나의 생존적인 필요에 의해 위부에서 가져와 이식한 프로그램이다. 돈을 벌기 위해, 성공하기 위해, 좋은 대학을 가기 위해 우리는 이트마인드의 성능을 높인다. 성능이 좋은 이트마인드일수록 내가 괴롭든 슬프든 망가지든 개의치 않는다. 이트마인드는 나를 사랑해서가 아니라 나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존재한다. 더 나은 직장, 더 좋은 학력, 더 많은 돈 든 내가 명령한 더 많이, 더 높이라는 미션을 완수하기 위해 최선을 다한다. 지금 이 직장 내려치우고 다시 공부해. SKY에 못 가면 무슨 낯으로 부모님을 볼래? 잠을 자지 마. 넌 도래 친구들보다 너무 느려. 더디어.든 때로는 친절하게, 때로는 가혹하게 어루고 밀어붙인다. 이런 잇마인드가 나를 장악하면 어떻게 될까? 마치 외부에서 컴퓨터 바이러스가 침투해 전체 시스템을 해킹하듯 잇마인드가 나의 생각과 감정까지 컨트롤하기 시작한다. 돌이켜보면 그때 나는 잇마인드 인간 그 자체였다. 하루 종일 목표한 숫자를 어떻게 맞출 수 있을지에 대해서만 생각했다. 매출 그래프가 올라가면 기분이 좋아지고 그래프가 떨어지면 너무 나빠졌다. 마치 매출 그래프와 감정이 동기화된 것처럼 함께 움직였다. 그때마다 내 안에서 이트마인드의 목소리가 쉴 새 없이 들렸다. 기획한 교육과정이 인기를 얻어 터졌을 때 잘했어. 역시 너야라고 칭찬했다. 그러나 사업이 기울고 기별에 대한 압박으로 힘들어졌을 때 이트마인드는 전혀 나를 위로해 주거나 괜찮다고 말해주지 않았다. 이트마인드는 한결같이 더 많이, 더 높이의 자기 일을 수행할 뿐이다. 이러고 있지 말고 뭐라도 해라며 나를 다그쳤고, 그러면 나는 365일, 24시간 마치
벌을 서듯 회사를 살리기 위해 투쟁했다. 결국 나는 이세수단이 되어버렸다. 나를 완전히 장악한 이트마인드는 끊임없이 목표를 향한 나의 실물을 증명하라 다그쳤고 나는 그 목소리가 시키는 대로 따라갔다. 그렇게 2년 동안 이트마인드가 시키는 대로 살면서 나는 나를 사랑하고 아끼는 법을 잊어버렸다. 번아웃과 우울, 공허에 시달렸다. 나를 살리려고 가졌던 꿈이 거꾸로 나를 죽이고 소중한 이들을 지키기 위해 시작한 일이 그들을 불행하게 만들었다. 완전한 주객전도 이것이 바로 내가 겪은 이트마인드의 지면적인 부작용이자 함부로 인생의 주도권을 넘긴 대가였다. 그렇다면 나는 왜 순순히 이트마인드에 나를 내어줬을까? 여기에 가장 슬프고도 충격적인 진실이 있다. 나는 이트마인드가 곧 나라고 굳게 믿었다. 이트마인드라는 개념 자체가 없었던 나는 그때 이트마인드가 하는 말들이 전부 내가 하는 말인 줄 알았다. 매일 더 열심히 일하고 다그치고 실패하면 호되게 야단치는 그게 나인 줄 알았다. 내가 나를 아끼고 사랑해서 하는 말이라고 믿었다. 전부 나 잘 되라고 행복해지라고 하는 말인 줄 알았다. 그런데 아니었다. 그 말을 내가 하는 말이 아니라 나를 장악한 익마인드가 하는 말이었다. 마지막에 포기하려고 하자 죽어도 되겠다라고 조롱한 것 역시 내가 아닌 익마인드였다. 나는 이 사실을 깨닫고 깊은 충격에 빠졌다. 지금까지 나라고 믿었던 나는 누구인가? 지금까지 내가 나에게 했던 수많은 말의 주인은 도대체 누구인가? 우리는 하루에도 수없이 마음 안에서 흘러나오는 소리를 듣는다. 그리고 이심 없이 그 목소리가 나라고 믿는다. 그게 좋은 말이든 나쁜 말이든 내가 하는 말이니 시키는 대로 한다. 뛰라면 뛰고 죽으라면 죽는다. 그런데 그게 내가 아닐 수 있다. 이제 우리는 처음부터 의심하고 가려내야 한다. 무엇이 진짜 내가 하는 말이고 이트마인드가 하는 말인지. 그래야 진전 이시 아닌 I am으로 내 인생의 주인으로 살 수 있다. 인생의 주도권을 함부로 넘기지 마라. It mind가 아닌 deep mind의 진짜 목소리를 가려내야 내 인생의 주인으로 살 수 있다. 우리가 매일 비교 지옥에 빠지는 이유. 여느 때처럼 피곤한 아침이다. 간신히 출근 준비를 하고 식탁에 앉았는데 엄마가 한심한 듯 째려보더니 한마디 한다. 엄마 친구 딸 예진이 알지? 걔 이번에 의사랑 결혼한대. 시댁이 부자라서 아파트 전세까지 해준다더라. 너는 35 먹도록 남자도 없고 여태까지 뭐 있니? 갑자기 밥맛이 뚝 떨어진다. 누군 그런 남자 만나기 싫어서 안 만났냐? 의사가 명문대 출신의 대기업 다니고 얼굴까지 예쁜 엄마 친구 딸이니 좋아하지. 미쳤다고 나를 좋아하겠어? 아침부터 엄마 때문에 기분이 엉망이다. 출근길에 지하철을 탔는데 맞은편에 앉은 여자의 명품백이 눈에 들어온다. 같은 브랜드 제품인데 내가 든 가방이 훨씬 더 비싸다. 갑자기 스트레스가 풀리면서 12개월 할부로 사길 잘했다고 스스로를 등장한다. 그것도 잠시 변수 팔로우하던 인플루언서의 인스타그램을 보다 다시 기분이 상한다. 새 집으로 이사 갔다며 집 공개 영상을 올렸는데 무려 한강뷰다. 나이도 나보다 어린데 한강뷰 집을 샀다니. 지금 내 월급으로는 평생 꿈도 못 꿀 집이다. 바로 언팔하고 스마트폰을 끈다. 회사에 출근했더니 이번에는 팀장이 인상을 쓰며 회의실로 호출한다. 이 숫자 보여요? 매출 달성률 75% 찍힌 거. 몇 달째 실적이 왜 이래요? 이런 말까지 안 하려고 했는데 우리 팀 5년 차보다 실적이 안 나오잖아요. 10년 차가 이러면 되겠어요? 1시간 내내 이어지는 팀장의 날카로운 비난에 멘탈이 탈탈 돌린다. 회의실에서 나오자마자 황급히 시선을 피하는 팀원들의 모습에 마음이 더 무너진다.
단장이라도 회사를 뛰쳐나가고 싶지만 간신히 진정하고 자리에 앉는다. 이런 날은 저녁에 같이 술 마셔줄 친구라도 있으면 좋으련만 떠오르는 사람이 없다. 결국 소주 한 병을 사와 방에서 혼자 마신다. 술 마시고 다 잊고 싶었는데 낮에 있었던 일들이 자꾸 생각난다. 마음속에서 나도 모르게 이런 말이 들린다. 다른 사람들은 저렇게 행복하고 똑똑하게 잘 사는데 나만 이 모양 이 꼴이네? 이 나이 되도록 남자도 없고 돈도 집도 없고 능력도 없고 정말 아무것도 없구나. 마흔이 돼도 지금이랑 똑같겠지. 정말 한심하다. 버티고 사는 것만도 장한 일이다. 우리는 살면서 이런 하루를 수없이 겪는다. 각자의 저지와 상황은 다르지만 낯설지 않은 모습이다. 내가 가만히 있어도 우리를 둘러싼 초거대 이 시스템은 실시간으로 나를 평가하고 비교해 등급을 매긴다. 내 등급이 시스템의 어디쯤 위치해 있는지, 내가 저 사람보다 위인지 아래인지 알고 싶지 않아도 자꾸 알려준다. 그것도 일상 속에서 아주 자연스럽게 매일 마주치는 엄마의 말을 통해, 명품백과 SNS를 통해, 팀장의 말을 통해 내 등급이 확인된다. 그렇게 매일 밤 우리는 남들이 매긴 초라한 인생 성적표를 받아든다. 확실한 근거와 사회적 돈념을 바탕으로 정확한 숫자로 매긴 그 성적표를 과연 내가 아니라고 부정할 수 있을까? 나같이 한심하고 못나고 가진 건 없는 인간이 내가 못하면 다른 사람이라도 아니라고 말해주면 좋겠지만 그것도 쉽지 않다. 나를 낳아준 부모조차 나를 다른 집 자식과 비교해 점수를 매긴다. 반박해줄 사람도 논리도 증거도 없다. 결국 내 안에 이 마인드가 전적표를 죄책적으로 인정한다. 남들이 매긴 내 등급이 맞다고 승인해버린다. 한술 더 떠, 이 마인드는 더 많이, 더 높이를 실현하지 못한 나를 향해 주목주목 따지고 비판한다. 그리고 이 마인드가 나라고 생각하는 우리는 그 말을 그대로 믿는다. 우리는 매일 이런 하루를 살고 있다. 겉으로는 그저 스트레스 받은 보통의 날처럼 보이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사실 눈물 나게 외롭고 슬픈 하루다. 하루에도 몇 번씩 등급이 매겨지고 매일 초라한 성적표를 받아드는 일을 우리는 아무렇지 않게 겪으며 살아간다. 그 아픔을 이해하고 공감하고 치유해 줄 사람은 내 곁에도 내 안에도 없다. 심지어 내가 나 자신에게 가장 독한 말을 서슴지 않고 내뱉는다. 가장 슬픈 사실은 이런 현실에서 이미 우리가 너무 익숙해져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아무리 익숙한 아픔이라도 아프지 않은 건 아니다. 가끔씩 마음이 걷잡을 수 없을 만큼 많이 아플 때가 있다. 이전도 충분히 버틸 수 있을 것 같은데 번아웃이 오고 무기력에 빠진다. 뚜렷한 원인을 찾을 수 없는 우울증에 시달리고 너무 멀쩡하다가 갑자기 숨을 못 쉬는 공황 장애가 오기도 한다. 그러나 이 책을 쓰면서 나는 분명히 알게 됐다. 거대한 이트마인 시스템의 압력과 속도와 스트레스를 이 작은 몸뚱이 하나로 견디며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고생스럽고 힘든 일인가를 버티고 사는 것만도 장한 일이다. 이 힘든 세상에서 포기하지 않고 사는 것만도 기특하다. 절대 내가 멘탈이 약해서도 나약해서도 아니다. 충분히 그럴만 했다. 스스로 잇마인드 인간이 돼버린 사람들. 특히 잇마인드만 놓고 보면 한국에서 산다는 것 자체가 보통 힘든 일이 아니다. 한국의 이 시스템을 그대로 내재화한 데이 잇마인드는 그 대단한 효율성만큼이나 엄청난 부작용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한국은 세계 그 어떤 나라보다 빠르게 성장한 나라다. 한 세기 만에 가장 가난한 나라에서 선진국에
바이럴에 오른 사례는 전례가 없을 정도다. 이렇게 단시간에 성공했다는 것은 무슨 뜻일까? DeepMind 엔진을 남들보다 10배는 더 세게 돌렸다는 뜻이다. DeepMind가 주는 정보들을 똑똑하게 분석해 돈의 흐름을 파악하고 DeepMind가 시키는 대로 더 열심히, 더 빠르게 뛰었다는 의미다. 그 결과는 전 세계가 놀란 한강의 기적이다. 게이 DeepMind는 눈에 보이는 확실한 성과로 자신이 옳았음을 입증했다. 이런 기적 같은 말을 안 들을 이유는 있나? 나뿐 아니라 누구라도 기꺼이 DeepMind 인간이 되기를 자처했을 것이다. 그렇게 한국은 전 국민이 DeepMind 과몰입 상태가 됐다. 전 세계 80억 명이 만든 이 초거대 엔진은 나라를 불문하고 사람들의 내명을 장악했는데 한국은 유난히 그 전도가 심하다. DeepMind 인간 순위 같은 게 있다면 단연코 세계 1위를 찍을 것이다. 우리는 가장 순도 높은 DeepMind 인간들이다. DeepMind는 우리가 활용하는 엔진이 아니라 이미 우리 마음의 주인이 됐다. 끊임없이 우리의 생각과 가치관, 감정을 통제하고 마음을 물질화시킨다. 이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가 2021년 미국의 여론조사 기관 퓨 리서치 센터의 설문조사 결과다. 이 결과가 발표됐을 때 당시 한동안 화제가 됐을 정도로 유명한 설문조사다. 한국을 비롯해 17개국의 성인 1만 9천여 명을 대상으로 자신의 삶을 의미 있게 만든 것은 무엇인가? 라는 질문을 던졌는데 한국인만 유일하게 물질적 풍요를 1위로 꼽았다. 대다수의 나라가 가족을 1위로 뽑았지만 한국에서는 3위였다. 또 다른 나라에서 상위권에 오른 친구, 취미, 종교 등은 거의 순위권 밖이었다. 삶의 의미, 즉,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게 물질이고 돈이라는 것. 이는 우리의 마음이 잇마인드와 얼마나 일체화됐는지를 보여준다. 특히 나와 너를 대할 때 가장 적나라하게 드러난다. 자본주의 이 시스템은 언제나 성과를 숫자로 만들어내 측정하고 등급을 나눈다. 나의 능력과 쓸모가 인사고와 등급으로 드러나고 좋아요와 팔로워 수가 나의 영향력 등급을 명확히 보여준다. 이는 뒤처지고 싶지 않다라는 두려움과 불안, 그리고 내가 이겼다라는 우월감을 자극해 사람들을 뛰게 만든다. 내 마음속의 이트마인드 엔진도 이를 똑같이 복제한다. 나를 뛰게 만들기 위해 매 순간 나와 다른 사람을 비교하고 평가해 등급을 나눈다. 특히 마음이 눈급자처럼 변해버린 한국인들은 유난히 그 전도가 심하다. 그 전부터 일상의 아주 소소한 것까지 모조리 비교한다. 학력, 외모, 집 변수, 자동차 기준, 다니는 회사의 규모, 연봉, 인맥, 부모님 직업은 기본이다. 배우자의 외모, 아이의 등수, 해외여행 빈도수, 옷과 가방 브랜드, SNS 팔로워 수까지 합치면 그 종목은 셀 수 없을 정도다. 최근 나는 인터넷에서 남자 지갑 계급도라는 이미지를 발견하고 헛웃음이 났다. 게이 이트마인드는 계급 피라미드를 매일 그리다 못해 이젠 남자 지갑까지 피라미드로 만들었다. 강남의 유치원생을 위한 명품 옷 대여점이 정행한다는 뉴스에는 약간 충격을 받았다. 엄마들이 유치원에 자기 아이가 무시당할까 봐 6살짜리의 명품 옷을 빌려 핀다는 얘기다. 사소한 지갑이나 아이들 옷까지 등급을 매기고 내가 위인지 아래인지 살필 정도로 우린 이파인드에 짓눌려 살고 있다. 이트마인드가 주는 최고의 감정적 보상은 우월감이다. 우월감을 느낄 때 우리는 숨막히는 경쟁 안에서 잠시 도파민을
만끽한다. 내가 저 사람보다 낫다라는 우월감을 느낄 때 세상 가장 기쁘다. 이런 기저가 깔려 있어서일까? 이트마인드 인간들은 반드시 우월감 중독에 빠진다. 한국인들 역시 지금 우월감 중독 상태다. 그러나 우월감 중독 이면에는 열등감 중독이 숨어 있다. 잠깐의 우월감이 열등감으로 바뀌는 건 한순간이다. 이건 돈이 많든 적든 상관없다. 집 밖을 나가면 나보다 돈 많고 잘 나가고 비싼 지갑을 진 사람이 늘 차고 넘친다. 모두가 일상에서 숨 쉬듯 열등감을 느끼기 때문에 우리는 우월감 중독에 빠질 수밖에 없다. 이트마인드 인간이 되어버린 우리가 매일 감내하고 있는 서글픈 부작용이다. За өнөөдрийн номоо ингээд уншаад дууслаа. Бүгдээрээ энэ номныхоо 51 дугаар хуудасаас өнөөдөр 52 дугаар хуудасны эмгтээклийн хэсэг хүртэл уншсан байгаа. За дараагийн 10 хуудасаар уулзъя. Хамт байсанд баярлалаа. Баяртай.